오늘은 2013년 9월 13일인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지난주간 6일이면 오늘 13일. 아침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제 더우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차에서 내려서 금호산 올라오면 만나면 이제 내가 바로 입으로 참 전도하느라고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딱 첫 번째 다리 그 입구에 있어요. 입구 다리 딱 건너서 오는데 위에서 소리가 나길래 고개를 밑을 내다보다가 모자 쓰고 있으니까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밑으로 내다보면 생각을 하는 거지. 오늘 무슨 일을 해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소리가 나서 고개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광경은 안 봤거든. 여자 한 사람한테 남자가 같이 이제 두 사람이 내려오는데 남자가 내려오는데 어깨에다가 손을 얹어 있더라고. 제가 금호산에 올라오면서 처음 본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내가 어지간하면 손잡고 가라, 부부가 떨어지지 말고 손잡고 가라, 업어주라, 이런 축복을 하니까 어깨에 손 얹고 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보기 좋아가지고, 내가 가다가 멈춰선 거예요, 내려올 때까지. 그래서 축복하려고, 보기 좋다, 응? 그러는데, 이 말을, 내가 이제 자꾸 축복을 하고 말을 하는데, 멍하 있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 다른 사람 같으면 말하면은 막 입이 한박 웃음으로 해갖고 서로 좋아서 이렇게 서로 웃는데 반응이 없는 거야. 내가 당황스럽지, 속으로. 근데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뭔가 하고 자기들이 자기 몸을 서로 막 돌아보면 하더라고. 그래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한국말을 안 하는 거야. 근데 딱 난 한국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이제 이래 어깨 손은 몸 제스처를 하면서 이게 보기 좋더라. 그 어디서 왔나 하게 중국 회사 그러니까 보기 좋다 이게 보기 좋을 이제 하고 그렇다고 하면서 한데 내가 물어봤어요. 영어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영어를 한다 하더라. 그럼 나는 영어는 조금 되니까 서로 조금 이야기해야겠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금호공대 무슨 금호공대에서 여는 무슨 집회가 아마 이 금호산 호텔이 바로 밑에 있으니까 호텔에서 하고 아침에 뭐 산보사만 나왔던가 봐. 자기는 이제 오늘 출발한대요. 마치는 날인가 봐. 어제 마치고 오늘 아침에 이제 출발할 모양이더라. 그러면서 여자가 금호공대에 있는데 자기를 초청했다. 그 이야기라. 아마 결혼을 했는지 그건 안 물어봤는데 뭐 서로 친구 관계가 아닌가 그래 보죠. 친구 관계 내지는 부부라.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걸 사진기를 꺼내고 스마트폰을 꺼내고 찍어달라고 하더라고. 그것도 처음이란 말이야. 그래 한 카트 찍었는데 한 카트 더 하면서 내가 햇살 보면서 한 번 더 찍어줬죠. 좀 보기 좋아라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이 금호산이 자연 보호 운동 발상지거든. 여기가 요 폭포 폭포 옆에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쓰레기를 줍는 그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 때문에 이제 자연 보호 운동을 했다. 발상지라는 거죠. 그분이 유명한 운동은 새마을 운동인데 새마을 운동에 묻혀가지고 자연 보호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묻혀 있는데 그 자연 보호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밑에 입구에 그 큰 돌에다가 자연 보호 운동 발상지라
이래 적어놨거든. 근데 내보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글자가 뜻이 뭐냐고. 그래서 자연보호운동, 나도 뭐 그 설명을 못해서 내추럴 프로텍션 무브멘트, 오리지널 에리어다 이렇게 이야기해놨는데, 이제 영어니까 뭐 이야기되지 한글이나 그거 갖고는 안 되거든. 설명이 안 되거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찍어달라 해서 찍어줬는데, 찍어준 거는 뭐 나는 제3자니까 찍어줬는데, 아니 갑자기 내보고 자기가 찍자는 거예요. 남자가. 응? 그 여자가 이제 찍어주는데, 내가 그걸 이제 이렇게 찍으면서 내 속의 생각이, 이게 우연이겠느냐, 응? 속으로 이제 그래 드는 거예요. 참 귀하다. 나 그러고 갈라 그랬어. 갈라 그랬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명함을 이야기하더라고. 자기가 뭐 명함을 찾는 거야. 그럼 나도 명함을 줘야 되는데, 엉겹결에 명함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기도 명함 찾고, 나도 본격 저기 호텔이 있다라는 거야. 나도 본격 명함이 만져보면 명함 있을 만한 데를 내가 뭐 들고 다니나 명함. 그래서 찾으면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게 아까 사진 찍을 때 이게 우연이겠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야기가 자꾸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한 달쯤 후에 책이 나올 기다. 그렇게 당장 이제 이 인텔리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책이라 그러니까, 책을 써낸다 그러니까 당장에 자기들이 그 호기심을 탁 내잖아, 두 사람 다. 그래서 대뜸 책 제목이 뭐냐, 뭐 책 제목이 뭐냐 물어보더라고. 나도 그런 질문. 아니 내가 책 내는 거 이제 알려져 있나요? 아무도 뭐 모르는데 책 제목이 뭐냐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내가 언뜻 책 제목이 내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적어줄 곳도 없고, 그래가지고 끄집어내면서 이제 그 설명은 했지.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은 이래 이야기하면서 그 책 제목이 뭐냐 이래갖고 적어주려고 하니까 아무 종이가 없어갖고, 마치 뭐 이렇게 오른쪽에 그 전도지, 이거 수첩 전도, 이 스프링 전도지 옛날에 초기에 손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코팅 해갖고 내면 8면인데 네 종이 4개를 하고 스프링으로 이렇게 철을 해놓은 그것이 있는데, 그걸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 끄집어내갖고 내 책 제목 이렇게 써줬다고. 그래 이게 뭐 한자어냐, 그러니까 개독 국민운동이라 적어놔니까, 국민운동은 뭐 내셔널 무브멘트다. 그럼 이거는 한국에서 시작해갖고 전 세계로 가는 거다. 이런 이제 뭐 간단한 이야기는 했는데, 그거다가 써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을 써주려고 하니까, 아이고 명함에 그 뒷보니까 마침 우리 전도사님이 자기 스티커를 딱 붙여놨더라고. 건은혜라고. 나도 아직 내 이름 다 못 바뀌었어요. 못 바뀌고 뭐 엉겹결에 뭐 써달라고 한 대로 써주고 뭐 이야기가 뭐 엉겹결하니까 내가 뭘 말해야 되겠다는 이런 게 조리가 없이 그냥 지나버려갖고, 내내 그래요. 참 계속하면서 나는 혼자서 이게 왜 이래 아침에 이런 일이 생기냐. 지나간 사람 뭐 누가 지나간지 모르겠어. 막 지나가고 내려오고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중국에서도 하얼빈에서 왔다. 하얼빈. 그 하얼빈은 만주 땅이잖아. 그 사람은 안중근 이야기하지만은 나는 안중근보다도 더 만주 땅에 대해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그 책에 중국에 대한 분량이 굉장히 많고 또 중요한 요소거든. 중국에 대해서. 지금 가을이 지금 완전히 마무리된, 다음 주가 지금 추석인데,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추석인데 지금 아직도 매미가 없는데.
마지막 매미 울음소리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중국에 대한 개념을 잠깐 이야기했죠. 그 만주 땅이라는 것은 좀 대단히 중요한 거고, 중국하고도 관계없고, 여기 한국도 별개고, 중국은 좀 복합적인 그런, 만주 땅은 그렇다. 이런 의미로 내 책에 좀 써놨다. 이제 그런 내용을 해서, 뭐, 긴 이야기가, 한글로 적어놨다 하니까 모른다 하고 말이지. 한글은 자기는 모르고, 말은 조금씩 한글을 하는데, 한글은 읽을 줄도 힘이 드는 거야. 그래서 한글로 썼다 그러면 중국어로 된, 아마 처음에는 중국어로 된 책으로 쓰는 줄 알았던가 봐. 근데 내가 한글로 썼다 그러니까, 한글은 자기들은 못 읽는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자연보호운동 발상이라는 그 말도 못 알아가지고 내한테 물어봤겠지. 근데 문제는 그런 것을 우연이겠느냐 하는 생각이, 왜 이게 드냐 그란 말이죠. 어저께인가 텔레비전 틀면은 막 요즘 중국 영화가요 많이 나와요. 무협소설만 나오는 줄 알았더만 요즘 아주 희한한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 속에 하나 내가 늘 보는 이 프로가 하나 있는데, 그 프로를 보는 데에 아들이 엄마를 부르는데, 아들이 엄마를 부르는데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하는데 그 소리는 그 중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그 발음을 보고 밑에 자막이 나오는데, 어머니하고 이렇게 부르면서 아들이 들어오는데 몇 번 부르는 거야. 방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엄마를 마당에서, 집에서부터 저 들어오면서 엄마하고 부르는데, 다 큰 애가, 장성한 애가 부르는데, 그렇게 어른스러운 애가, 조그만 애가 엄마 부르는 게 아니고, 마마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큰 어른이, 장성한 어른이, 청년이 엄마를 부르면서 어머니 하는데 자막이 나오는데, 야 하던가, 그렇지, 야 그래, 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자막이 어머니라.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몰라요. 근데 경상도, 특별히 진해, 우리 쪽이요, 경남 그쪽에, 경상도 중에서도, 경남 중에서도 이쪽에 밑으로, 해변가 쪽으로, 우리가 해변가니까, 야, 그러면요, 야, 그랬거든, 야. 딱 발음이 이거예요, 야. 내가 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하는 건요. 이거는 집에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들끼리, 쉽게 부르는 호칭 중에서, 야, 이라면요. 이거는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것도 야하고, 아내가 남편에게도 그냥 이거 안 했어요, 야, 이래 부르는 거예요. 야 하는 게. 그거는 중국의 원뜻은 야가 어머니, 청년이 어머니에게 존칭으로 써서 야가 되는데, 이게 당나라 시절에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신라 통일 시대가 있으니까 당나라 교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언어가 우리 이제 당나라 쪽이니까 아주 통일 신라 시대의 문화 교류가 남쪽에서 발달되거든. 그러니까 그 언어가 살아가지고 계속해서 간단한 언어인데 이게 이제 변형이 되는 거예요. 변형이. 중국에서는 야 그러면은 존칭으로서 어머니라는 뜻인데, 우리는 지금 바뀌어가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어디 있어요? 야 이래 부르는 게, 마당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부를 때 그래 부른다니까. 응?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야 그러면은 남편이 부를 때 아내가
아내가 볼 때 남편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 야학하는 게. 그렇게 변형이 됐다는 걸 내가 알은 거예요. 그 뉴스, 그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서, 이거 봐라. 내가 잘 아는 내용인데, 그거 많아요. 응? 당나라 시대의 영향을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건, 니 하는 거, 니. 응? 자주 나와요. 지금도 쓰는 거 아니야. 니 이라면, 이거, 너가, 당신이 말이야. 니 이라잖아, 니. 응? 그게 요즘 당나라, 중국의 이 텔레비전, 연속극이나 이런 게 나오니까, 저기 우리가 쓰는 사투리가, 즉, 경남 지역의 경남에도 해변가나 진주 이쪽으로 넘어오는, 요렇게 형성되어지는, 어찌 보면 신라, 경주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형성되어지는 이 남쪽의 영향이, 이 당나라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통일신라라 하는 그것이, 전쟁하기 위해서 받아들인 것보다도 그거 받아들이면서 서로 간에 교류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을 거라. 통일신라 시대. 그걸 해갖고. 그러니까 어떤 통로가 그쪽에서부터 되어지니까 부산 쪽하고 이쪽 마산 쪽하고, 경주로 해서 연결돼 들어가니까 아마 그런 언어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투리라는 게 알고 보니까 통일신라 시대 때 거의 대부분이 이게 표준말이라. 표준말에 준하는 언어들이 사투리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이제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만 보면은 당나라 시대 때에 그렇게 변형되어 온 이 중국에 대한 언어가 이조시대 500년 동안에는 이게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당나라 언어가 중국 언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명나라 시대나 청나라 시대, 나중에는 말기에서는 청나라 시대 나오고, 또 원나라든지, 원명청이지, 원명청. 이 전부 영향받는 거 아니에요. 원나라야 몽고 쪽을 원나라라 하지만은, 그래도 그거를 우리가 하나의 중국 문화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요런 어떤 이 언어들이 우리 한국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친다. 이 언어라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소통되고 있는 여러 가지 소통의 가치관, 요런 일을 해야 될 때 요래야 된다. 그럴 때 쓸 때 이는 이런다. 언어를 쓸 때는 벌써 거기에 가치관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쓰는 사람이 이게 어떤 가치를 두고 쓴다. 무식자하고, 좀 내용을 아는 사람하고 차별은 있겠지만은, 이게 어떤 차별이 있는 중에 처음에 쓸 때는 차별이 있다가도 이게 보편화되면서 꼬마 사이에 쫙 깔릴 동안에는 처음에 언어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국 언어라는 것은 한글도 물론 한글의 어떤 위치가 있지만은, 한국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알고 보면 중국의 변방의 언어라. 중국 변방. 중국의 변방 언어라. 이조시대 때에 그렇게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 한국의 나름대로 요구가 있는 거예요. 이 한반도에. 즉, 통치는 해야 되겠고, 새로운 어떤 정치 체제나 새로운 문화를 갖고 이 접목을 시켜야 되겠는데, 문화적인 요구사항이 막 있으니까 중국을 내다본 거고, 중국을 내다보면서 하나 유교라고 하는 어떤 덩어리, 어떤 이 형태, 문화적인 형태가 남아있으니까 그 문화적인 형태를 가지고는 이 어떤 구조, 그걸 유교라고 하고 불렀지만 실제로 그게 유교의 중국에서 볼 때 그 유교라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또 이것만 유교만 가져가라 하고 그것을 알아서 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대로 받아오는 과정이 유교라 하는 통로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고받는 이 과정, 500년 동안의 그 체제를, 중국의 체제 일부를
이 받아오면서 우리가 쓰는 언어들이 중국에 쓰고 있는 언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언어의 영향은 중국으로부터 받았다.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또 나오는 거 있더라고. 추바, 이라, 추바, 출발, 추바, 이라, 추바. 그 한자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들이 발음하는 이 발음이 추박하니까 출발이라 우리는 발까지 리얼 발음. 이건 우리 한글의 어떤 어떤 표현이 그 세종대왕의 표현 따라서 중국과 달라. 그 발음에 이런 그 어떤 현상들, 변들이 있다 보니까 이 변방이 있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표준어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세종대왕이 한글이라 하는 그 어떤 구조를 가지고 하나의 체계화 시킨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거. 이 대단한 발상이고 우리 한글은 어쨌든 대단한 거. 그걸 떠나서 지금은 이 영양이라 하는 이 영양을 보면서 아침에 이제 올라오면서 내가 생각하면서 언어는 이 소통을 통해서 중국과의 소통을 위해서 참 언어는 이렇게 중국의 영향이 됐는데 결국은 언어가 가지고 정복당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언어는 소통이 필요하면은 이게 변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쓰는 언어는 중국에서 많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 언어의 영향을 받은 우리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중국한테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 언어를 써라. 응? 그럼 그거는 우리가 많이 써야 그 사람들보다 쓰는 인구가 많아야 그거는 뭐 쓰라 안 하라 안 해도 자연히 쓸 수밖에 없어요. 언어는 그런 구조라. 그리고 지금 왜 영어를 이렇게 막 쓰느냐? 전 세계적으로 영어라 하는 언어가 왜 이렇게 통용되어야 되느냐? 쓰는 사람이, 그거는 제가 책에도 내용을 봤지만은, 쓰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몰리는 거예요. 안 쓰던 사람이 하나의 요구로서 받아들인 거지.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구조로 보는 거죠. 중국의 언어를 우리가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이 언어의 유통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요, 우리가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겨냥을 해야 돼요. 중국이라는 단위 이 국가,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가 없어도 그 워낙에 넓으니까 다른 나라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자체적인 시장만 해도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주변의 나라에서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있는데 너가만 조화가 안 된다, 우리도 조화해야 되겠다 하고 달라드는데, 이거는 언어가 아니고 이제는 뭐 전쟁이라든지 안 그러면 무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막 동경댕경도 만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난다는 것에서는 반드시 또 언어가 이게 유통이 되고 변형이 되고 한단 말이에요. 중국 대륙이 가만히 있어서 자발적으로 가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그 필요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 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남는 거는, 세월이 가면서 남는 거는요, 쓰던 물건은 다 없어져 버리고, 필요한 것은, 당장에 필요한 건 다 없어지는데 언어가 썩히는 거예요. 말이 썩힌다 하잖아. 이 구조가 중국이라고 하는 땅과 한국에 있는 이 한반도의 이 개념하고, 여기가 한반도가 하나의 중국을, 이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 뭐 둘러쓰고 있는 그 시각, 바라보고 있고 막 달라들락하고 있고, 중국은 한편으로는 가긴 가야 되었고 또 가만히 있어도 되었고, 근데 밖에서는 와야 될 그런 형편이라. 여기에
한국이 관문 역할이 있다. 관문 역할. 이 언어에 섞이는 이런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기능, 중국의 언어가 좀 영어를 통해서 막 지금 발달되어 있는 이 형태에서 하나의 이 대립되어 있는 요 구조에서 한반도의 구조가 반도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의 관문 역할을 해서 우리가 중재 역할.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언어가 이 연결되면서 결국에는 그 남아있는 거는 언어인데 언어에서 묻혀서 또 계속해서 이 흐름이 존재하는 것은요, 그게 문화라고 하는 하나의 그 환경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느 문화, 대륙 문화, 소위 말하는 중국의 문화가 서양에서 나오는 주변의 수많은, 저는 그 해양국가라고 표현하는데, 해양국가의 문화와 이 만나는 이 과정에서 이 관문, 우리가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없어도 될 내용 같지만 필연적으로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관문 역할을 해야 돼. 좋든 싫든 간에. 응? 근데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그걸 방향을 잡고 나가려고 하면은 이런 요소들에 대한 한번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중국이라고 하는 중국이 언어를 가지고 자기 독자적으로 얼마든지 다른 데 없어도 될 수 있는 자기 독자적인 언어체계도 있지, 땅도 늘이지, 사람도 많지, 자급자족 될 수 있는데,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해양국가에서 지금 중국하고 만나야 되는 이 환경으로 우리 거쳐왔다는 거예요. 그게 청일전쟁이란 말이에요. 청일전쟁이란 이 하나의 분명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도대체 뭘 남기는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서 온 인류가 하나의 지금 유통이 되어지는 전체 지금 글로벌화 시대로 되어 가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해양국가라고 하는 전 세계 다른 어떤 중국 외에 다른 인도하고 중국을 같이 보고, 대륙국가에 대표되는 인도, 중국을 같이 보고, 중국이 이제 대표다. 그래서 그 해양국가하고 대륙국가하고의 이 중간에서 이 문화의 이 분명한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 거, 없어서는 안 되는 거, 해양국가에서도 가져야 될 문화, 그 중국이라고 하는 이 단위국가에서도 가져야 될 문화, 이거는 온 인류 자체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거. 중국만 우리만 하면 된다 하고 했는데, 이렇게 달려오는 이 환경에서 해양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 공유해야 되는 문화, 서로 간에 외면해 버리지 못하는 환경으로 지금 인터넷이라는 이 구조로 지금 현재 우리 온 인류가 하나 되어지는데, 해양국가와 대륙국가에서의 이 어떤 공통적으로 각각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요소, 그 요소가 있다. 그 요소가 있다 없다, 이걸 어디서 찾아낼 거냐, 어디를 기준해갖고 해양국가의 장점이 있고 대륙국가의 장점이 있는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이거는 대륙국가에서 나오는 장점이고 이거는 해양국가에 나오는 장점인데, 이거는 온 인류가 공유해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각각이 필요로 하는 수요다. 그래서 각각은 또한 상대방이 없는 것을 공급하는 공급처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하나의 맞아가는 요 형태로서 서로를 인정하는 그 요소가 아침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중국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 한글이라고 탁 만들어 놨는데, 그러나 그걸 자세히 보니까 한글 자체가 만들어진 과정에서부터 중국의 언어의 발달이 없으면요, 절대 한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의 언어 체계를 가지고 정리해 놓은 그 어떤 구조가 있으니까 학문적으로 이걸
세종대왕이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언어, 한글이라는 언어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언어가 없었더라면 한글 자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의 언어에 활발하게 써있는 그 언어를 비교하고 여기 한반도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보다 보니까 여기 하나의 뭐라 그러는데 창시라가? 아무튼 이게 새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응? 창제. 제도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제도란 말이에요. 한글도 제도라. 써야 되고, 막,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할 때는 어떻게 하라 하는 제도를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중간에 분명히 중국을 이해시키면서 또 서양에 있는 입장을 또 이해시키면서 서로의 이해와 서로의 수요와 서로의 공급을 조화시키는 이 과정이 바로 한반도라고 하는 이 구조를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이해하고 지금 현재 추세에 대한 전 세계 추세에 대한 이 흐름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이 중국과 대등하게 저울질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전 세계 인류를 좀 이렇게 공존한다 그럴까요? 뭐 이런 구조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게 수요와 공급이다. 대륙국가와 해안국가다. 구조는 이렇게 해안국가, 대륙국가는 언제부터 그런 구분할 거냐? 청일전쟁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이 됐다. 그런데, 한쪽에서 수요가 있고, 한쪽에서 공급이 있고, 가지고 있는 공급의 내용이 있고, 받아야 될 수요가 있다라는 이 1대1의 분명한 어떤 모든 인류가 공동적으로 받아야 될 요구사항이고, 또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공동적인 공급사항이란 말이야. 어느 한쪽이 없다. 그래서 막 없는 사람으로서 취급하는 거 아니고 1대1의 위치에서 분명히 있는 이 요소를 도대체 어디를 근거로 해서 그럼 있다 없다라고 말할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까지 비약을 한번 해본 거야, 아침에. 도대체 어디다 그 근거를 해서 있다 없다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목사니까 성경의 기준을 해야 안 되겠냐. 다른 책은 없으니까 다른 어떤 걸 갖고 이 객관화시킬 만한 이런 큰 대륙과 모든 문화와 모든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잣대는요, 인류 사회에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있다는 것만 해도 이건 고마운 거예요. 이런 잣대를 가지고 객관화시킬 수 있는 인류 전체 공존을 위해서 하나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런 걸 낼 수 있다는 게, 그게 지금 아침에 중국 사람을 그 사람도 중국 사람이 할비니까 한족일 수도, 우리 한국 계통의 사람이서 그건 내가 처음 못 알아봤지. 이제 그 사람 만나면서 지금 정리를 아침부터 아침 일어나서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생각했던 그런 걸 한번 정리했는데 우연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 이런 만남. 다시 말하면은 해양국가와 대륙국가의 만남. 그 자체를 연상할 때, 그리고 지금 시대, 인터넷 시대니까 지금 이런 것을 조화를 해야 될 시점으로 봤지,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1894년 청일전쟁 일날 때만 하더라도, 이런 시각이 없으네. 그러니까 시각이 없을 때는 전쟁이지, 시각이 있다면은, 이거는, 그때부터는 서로 간의 필요를 의하고 서로 간 대등한 관계고, 서로 간의 공존을 위한 어떤 발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각이, 이런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몰랐을 때는 만남을 통해서 경쟁을 하고 저기 뭐 하는 건가 하고 막 이래 하는데, 알게 되면 사진 찍고, 기념이다 하고, 막 서로 막 안부 전하면서,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인류라, 하나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자세로 살 수 있다. 그게 지금 해양국가와 대륙국가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피차 몰랐던 건데 없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다. 그거를 기준점을 어디서금 찾을 거냐. 그런 걸 제시할 만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 있다면 그거는 우리 인류에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인류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내가 목사니까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 중국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이 뭐며 중국이 내놓을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게 뭐냐. 대륙국가로서의 대표로서 내놓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해양국가라고 하는 이 국가에서 전체를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해양국가에서 그럼 내놓을 수 있는 공급 품목 그리고 필요한 수요 품목은 뭐냐 이거죠. 그게 이제 성경에 있는 요소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분명히 있죠. 성경에는 성경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간의 모습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은 어떤 모습을 나타내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이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 도대체 뭔데 이런 걸 제시하느냐. 성경은 기본적으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는 것에서 이것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라 지금. 그래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 인간이라는 자리가 이 땅에 있다가 개인은 사라지는데 인간의 그 자리는 여전히 많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잖아 지금 인류가. 근데 그 사람들이 있다가 분명히 죽어졌는데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존재, 전체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 시대부터 그러고 전 인류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대륙국가가 존재하고 있으면서 인류 전체가 그 인간들, 대륙국가 안에 있는 인간들, 그러고 해양국가에 있는 이 전체 인간들, 살아왔고 앞으로 살 거고 또 계속해서 태어날 사람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 전체를 두고 필요한 수요, 필요한 줄 수 있는 공급, 여기도 나름대로 필요한 수요, 줄 수 있는 공급, 이 두 가지를 겨냥할 때 성경을 나누고 딱 보면요 각각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타내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가 요 요구가 있고 성경이 걸어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성경에는 피조물이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요 두 요소를 다른 요소를 가지고 뭐 하면은 막 퍼지니까 요 요소를 가지고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해양국가와 대륙국가 속에서 하나의 수요가 되고 하나의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자는 거예요. 중국은 청일전쟁하기 전까지만 해도 인류사에서요, 역사 가운데 인류사에 이어야 될 어떤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청일전쟁을 해서 빵 터진 거예요. 그건 제 책을 통해서 자꾸 이런 걸 확인해야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수억의 인구가 수천 년 동안에 그 한 지역에서 대륙국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서로 간에 이런 교제를 하는 가운데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뭐냐면은 사람 사이의 관계성이에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참 이렇게
관계를 맺고 서로가 인정을 하고 서로가 돼야 되느냐. 여기 강점이었단 말이에요. 강점. 바르게 했다는 것보다도 그게 강점이라니까. 사람에서의 어떤 이 관계를 강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찾아보는 것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찾는 것은요, 중국은 거의 없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고민해본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그게 이게 하나의 자기들이 요구하는 이제 수요를 해야 될 부분이라. 공급해야 될 부분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수많은 자료들, 이런 자료들은 앞으로 인류사계에요. 막 퍼뜨려야 돼요. 요거를요, 한국 사람은 우리가 500년 동안 넘어오는 이 자료를 통해서 지금 한국 사람이니까 이걸 깨닫는단 말이야. 500년 동안 내려오는 내용을 볼 때 중국에서 피상적으로 본 거지. 피상적으로. 중국에 큰 땅덩어리 있는 걸 이게 조그마한 땅에 있는 한국이 뭐 다 알겠어요? 아주 부분적인 것만 받은 거야. 여기서 조금 일하면 어이쿠나 우리하고 관계되니까 덜 크겠지. 아니야 뭐 웡나라나 명나라나 이 청나라라고 관계는 했지만은 그 나라들이 저쪽으로 저 티벳이나 그쪽에 관계된 거는요 오질 않은 거죠. 통치 자기들이 통치 영역으로 정해놓은 것만 우리한테 조금 이렇게 문화가 왔지. 그러면 문화가 와도 그게 다 왔겠어요? 그 큰 나라에서 뭐 문화 이 조그만 나라 이거 뭐 교류를 한다 그래도 지대로 뭐 인식은 했겠어요? 아 변방에 뭐 그냥 자기들만 인정해주고 전쟁만 안 일으키면 뭐 가만히 놔둬도 되는 나라 이 정도로 했지. 괜히 전쟁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래 존속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거 아니라도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막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 침략하고 이렇게 했으면요. 우리도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을 거야. 우리도 뭐 안전하고 그냥 있는 게 좋으면 좋은 게 좋으니까 해서 막 넘어간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500년이라는 세월을 이조시대 때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내용을 볼 때는 이 중국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나름대로 받다 보니까 우리의 500년 이 인류 생활에, 우리의 생활에서요, 이게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접근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전체를 보고 수요 부분이 있다 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해양국가 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바로 해양국가는 유대인을 통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의 역사가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2300년 동안 어간에 지금부터 한 1453년 한 500년 전, 한 5, 600년 전에 그 나라 제국이 사라졌다니까. 그것이 유대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저 위에 게르만 민족이 또 한편으로는 영향을 줘 가지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2300년 동안 있어지면서 이쪽에 또 이슬람 제국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문화권이 영향을 받으면서 서로 간에 이 팽팽한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오면서 무역이 생기고 막 이런 문명이 생기고 하는 이 발달 과정에서 이게 흐름이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이래 돌아다니는 그걸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여기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에 대한 이 개념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나 이 사람 간 관계에서는요, 중국에 가지고 있는 이 자체를 염두를 둘 수 없는 게 이거는 계속 흘러가잖아. 계속. 그렇게 고정적으로 한 인간에서 고정적으로 꾸준하게 어떤 발달되고 인간관계를 형성시킬 그런 게 아닌 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오늘은 이 나라, 오늘은 저 나라. 그래서 뭐 이쪽에 침략했다가 식민지 만들었다가 좀 안 되니까 오막 팽개치고 이런 관계성에 대한 인간관계성에 대한 이 자료가요. 이거 존속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은 그게 존속이 되잖아. 계속해서 한 땅에서 수천 년간 연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대가 아니고 그동안의 인구 전체가 인류가 조상 때부터 넘어왔던 이것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흔적들이 자기 한 사람에게. 근데 여기는 해양국가는 이게 필요가 없어. 죽고 노예가 되고 사라지고 멸망돼 버리고 부침이 말이죠. 나라 이름이 바뀌면 이게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은 나라 이름이 바뀌든지 간에 한 개인은 위에서부터 계속 존속되어 있는 연결해서의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그런 관계, 여기도 그런 관계. 서로 간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때와 밑에 때, 선조와 후대에 있어서 한 사람 대표해서 서로 간 인정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해양국가는 그게 아니지. 막 사라지고 전쟁으로 없어져 버리고 나라 이름 바뀌어 버리고 수많은 이런 막 그야말로 물결이라 물결. 물 자체는 있는데 이게 전에 있는 물이 아니고 흘러가서 없어지는 물이야. 근데 여기는 대륙은 하나의 물이 계속해서 고여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가도 그 자체 인구 자체가 여전히 고여 있어서 계속해서 이 관계성을 거기서 서로 간에 연결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다고. 그러면은 반드시 물에도 비유되어지고 우리가 되어지만요. 반드시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은 생명이라는 이 존재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해안국가에도 제한되어 있고 대륙국가에도 제한되어 있어. 이 제한되어 있는 이 인간이 지금 현재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존재되어야 될 요건. 요 인간이 존재되어야 될 요건 이 두 개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나타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만 바라보면 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인간과의 관계를 분명히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옆의 관계가요 원수가 아닌 거예요. 원수시 하는 표현은 있더라도 그거는 사람이 나타내는 표현이지 하나님 창조주가 나타내는 그 표현은요 아닌 거예요. 오해를 한 거죠. 오해를. 요 입장에서 오해를 한 거예요. 해양국가 입장에서 오해를 한 거야. 내 편만 되면 된다 하는 그것만 갖고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성경을 오해를 한 거지. 요런 오해가 풀리고 서로 간에 해양국가와 대륙국가를 중재할 수 있는 이 자리가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예요. 불과 복음이 기독교라는 이 어떤 루터가 해양국가의 물결에서 넘어온 것이 100년밖에 안 되지만은 성경에 있는 내용에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유대인이 또 손을 못 댔으니까 유대인이 할 수 없는 이 분명한 자리가 우리 민족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도라고 하는 이 위치를 통해서 지형적이지만은 지금 현재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사이에 있는 이 어떤 수요와 공급에 그러고 환경 자체가 인터넷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까지 전쟁 문화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전쟁이 서로 간에 몰랐을 때 할 수 있는 방편이지만 이제는 인터넷 시대를 통해서 가면 갈수록요 전쟁이라고 하는 이 구조 자체는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터넷이 되니까 서로 간에 이해가 되잖아요. 몰랐던 것이 담이 없고 서로 알아가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수요와 공급에서 전쟁이라는 구조가 아니고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이걸 우리가 받아내야 돼요. 요 내용까지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요 올라와서 이런 내용을 남기는데 이렇게 언성이 높아가면서 마치 설교하듯이 이래야 되는데, 또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처음이고, 일종의 이제 깨달음이죠. 또 깨달음보다도 이 정리,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서로 간에 흩어져 있는 걸 이렇게 정리해보는 여러 가지 장편에, 아까 내가 올라오면서 사실 이거를
다음 주, 내일 모레가 이제 주일인데, 모레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에 사실 요 내용을 설교를 해야 되는가 하고 생각을 했던 내용이라, 지금 주일 흐름이 지금 구조가, 다음 주에 가야 되는 거는 전 세계 어떤 모든 나라 어떤 구성을 지금 다 하고, 그 중에서 지금 중국에 대한 요소를 하나 딱 뽑고, 대표를 뽑고, 또 해양국가의 대표를 하나 뽑고, 그래서 정리를 할까 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아까 저게 중국 사람을 자꾸 만나고 나서 이 흐름을 오늘 동영상을 남기는 이 내용에 여타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요 이상부터 나가는 건 또 설교에서 어떻게 또 인도하시려는지 또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거의 1시간은 했지 않는가 싶은데, 너무 길면 또 이 보는 사람 입장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밑에 내려와서, 지난주는 저 위에서 했는데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마칩니다.